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시작의 기술입니다. 제목이 멋지죠? 여러분들 공부 시작에 딱 어울리는 책이잖아요.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게리 비숍이거든요. 이분은 자기계발, 동기부여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거의 다 읽고요. 평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경제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역시 책 제목과 어울리고요. 설령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제 실무로 시작하시잖아요. 이것도 시작의 기술이 되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역시 시작입니다. 시작의 기술. 개별적으로 저는 좀 미루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반성을 했습니다. 미루지 말자는 것도 한 번 더 새겨 들었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제가 읽으니까 조금 느낌은 저한테는 적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책만큼은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워낙 평가가 좋다 보니까 저는 약간 느낌이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또 느낌은 또 다를 겁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시작에 대한 7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풀어내거든요. 그걸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그 7가지 키워드 중에서 그래도 저한테 강하게 와닿는 것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바로 생각보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역시 생각하면 뭡니까? 행동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행동력이 부족합니다. 실천력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해야지 머릿속에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곧바로 책을 펼쳐들고 행동을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골프를 하시면 골프를 잘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죠. 잘 아시죠? 바로 속도하고 방향입니다. 속도하고 방향이에요. 자, 골프는 이제 힘이 좋아야 됩니다. 티샷이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방향은 아무리 멀리 티샷을 한다 치더라도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속도보다는 이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 자, 김포에서 미국까지 어느 도시로 이제 항공기가 이제 이륙을 합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도 빠르잖아요. 속도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각도가 1도가 처음부터 틀어졌다. 계속. 비록 출발은 1도밖에 안 되지만은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면은 전혀 다른 도시로 날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제가 왜 방향을 강조하느냐면요.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잡고 제대로 시작하자 말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 되어버리면 결과는 영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뭐냐? 제가 보기에 이 방향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계속 공부 방법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방법이. 똑같은 시간이라도 방법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을 잘 설정해서 이대로 밀어붙이면요, 시험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할 때 공부 방법을 분명히 잡으시고 이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수업 마치면 서울에 들어가서 1박을 합니다. 내일은 이제 큰 실무 미팅이 2개가 있어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후에는 제가 양재동에 들러서 평가법인입니다. 들러서 제 친구를 만나요. 30년지기 친구인데, 고시 친구인데 워낙 친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감정평가사입니다. 어려운 자격증이죠.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다음에 이것만 해도 이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생각인지 주택관리사, 공부를 해요. 또 합격을 했어요. 또 무슨 생각인지 공인중개사를 공부합니다. 역시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하나, 둘, 셋 다 갖고 있거든요. 셋 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요,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데 학원 다니지 않았고요. 동영상 하나도 안 들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바로 오로지 독학입니다. 독학으로. 아주 특이한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험들을 동강 아예 보지 않고 말이지. 오로지 책하고 기출문제 만들고요. 예. 와, 정말 이렇게 전부 다 자기전을 취득하니까 저는 정말 특이한 친구더라고요. 예. 물론 혼자서 오로지 책하고 기출문제하고 독학해서 공부했다, 합격했다. 이 자체가 뭔가 방법이 특별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주 특별한 친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1년 동안은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부담도 공부 방법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첫 시간에 소개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암기노트, 예. 연필로 쓰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 나름대로의 방법을 활용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의외로 결과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 방법론에 충실하시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입문서를 보시면 134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차, 부동산 문제는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그게 정책인데요. 거기 바로 다음 목차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나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1번 보게 되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바로 1번과 2번이 있죠.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노트 보시면 다 필기가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정치적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가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별도로 땡땡 해놓고 빈 가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요, 쓰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역시 이렇게 필기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정부가 개입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자. 자, 그래서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속합니다.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 실패가 뭡니까? 하게 되면 처음 보는 단어지만은요, 느낌 오죠? 시장 실패하게 되면 시장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요, 그 시장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바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리킵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 것이 바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인문서 책을 보시면 목차 2번 내려가요. 자, 목차 2번 보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 나오죠. 원인. 그럼 첫 줄, 시장 실패란 자, 시장 기구에 의해서 일단 밑줄 합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상태 밑줄, 즉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하게 되면 그 원인,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은요, 목차만 밑줄 걸게요. 자, 목차만 밑줄 그어봅니다. 1번, 불완전 경쟁 시장 밑줄. 오른쪽 페이지요. 그리고 2번, 외부 효과 밑줄. 3번, 공공재 밑줄. 맨 밑에 4번,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이렇게 이제 한 4가지가 나오잖아요. 왜 밑줄이었을까요? 우리 시험은요, 제목만 물으니까. 제목만 물으니까. 그래서 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모두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데 우리 시험은요, 이 4개의 목차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괄호 2번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인데요.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여기서 자, 예를 들면 바로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외부 효과를 제거하자. 자, 이런 이유가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2가지다. 바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인데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이 자체가 시험 지문입니다. 이대로가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하나만 싹 바꿔서 뭐래요? 바꾼 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볼까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바뀌어버렸지.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 바뀌었잖아요. 바뀐 문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장들이 하나만 싹 바꾸고 바꿔버리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특히 시장 실패. 방금 밑줄을 4개 그었잖아요. 그래서 뭐 불완전 시장 또는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밑줄 그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하면서 문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목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죠. 그럼 1월달 정규 수업 때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것도 항상 A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입문서 35페이지죠.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바로 첫 줄, 바로 2번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그러면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교재를 보겠는데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더 쉬운 말로 얘를요, 인근효과다. 인근효과다. 같은 말입니다. 외부효과, 인근효과. 그럼 먼저 1번 의가 납니다. 의. 자, 필기가 되어 있죠.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이 이렇게 해놓고 아마 네모가 되어 있죠. 얘가 키워드입니다. 시험은 요거 잘 묻거든요. 네모를 메꾸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경제활동이 네모가 뭐냐? 바로 시장기구 X예요. 시장기구 X다. 얘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를 말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손해를 끼치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바로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부릅니다. 네,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뭐죠? 부동성.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절대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인근에 땅이 있는데요. 인근에 이 땅이 전철역이 들어섰대요. 전철역. 덩달아 동네가 좋아지겠죠. 바로 얘가 플러스. 바로 유리한 영향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걸로 전철역이 아니고요. 자, 가까운 인접한 시설물 얘가요. 전철역이 아니고 납골 땅이 들어섰대요. 땅과 팍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더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전철역이 들어섰다. 납골 땅이 들어섰다. 이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철역이 들어서면 자, 왜 동네가 좋아집니까? 접근성이 좋아지죠. 편리하잖아요. 얘는 바로 접근성이에요. 편리성, 접근성. 편리하다, 접근성이 좋다. 이 자체가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또는 납골 땅에 들어섰다. 집값 뚝 떨어지죠. 자, 이 자체가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혐오스럽죠. 예, 그러니까 혐오성입니다. 이 혐오스럽다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지? 항상 외부 효과는 시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장을 통하여입니까? 통하지 않고입니까? 통하지 않고. 우리 시험은 항상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 불리한 영향을 가리킵니다. 자, 다음에 2번 돼 있죠. 2번.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근거. 근거는 괄호가 2개 나옵니다. 쓰면서 공부하자. 다시 그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다. 대상 토지.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절대로 못 움직이는 게 바로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자,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인접한 시설물이 좋은 시설 또는 나쁜 시설이다. 이게 바로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얘가 이제 결합하게 되면 좋은 시설이면 정의 외부 효과, 나쁜 시설이면 부의 외부 효과,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외부 효과 근거를 물으면서 단어 2개를 묻게 되면 얘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물을 때는 각각 답이 되겠지만은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얘를 많이 묻거든요. 하나만 묻게 되면. 따라서 하나만 묻게 되면 바로 부동성을 근거로 하더라. 둘을 묻게 되면 여기에다가 인접성을 근거로 하더라. 얘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류입니다. 자, 종류는 이미 아시겠죠? 요거 정의 외부 효과,
부외 외부 효과 이렇게 필기가 됐을 거예요. 자,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외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와 똑같은 말이 바로 외부 경제다.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부의 외부가 똑같은 말이 바로 외부 불경제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자, 정의 외부가 똑같은 말이 영어로 바로 핀피 현상이다.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똑같은 말로 님비 현상이다라고 불러요. 자,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까요? 이런 단어가 각각 전부 다 시험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보게 되면 핀피 현상은 정의 외부 효과죠. 그런데 핀피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다. 바꿔서 묻거든요. 바꾸니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은 자, 이미 이 그림에서 보듯이 주변에 좋은 시설 들어선다, 전철역이다, 백화점 들어서 시청에 옮겨와. 다 좋은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이 되고요. 거꾸로 낙골당이 들어서, 정신병원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 나쁜 시설은 전부 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핀피 현상, 얘는요 약어거든요. 약어니까 원어로 해설하게 되면 자, 첫 자만 따온 거잖아요. P는 please,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백화점 지어주고 전철역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주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 핀피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얘는 답이 나왔죠. 개발 유치입니까? 개발 깊입니까? 개발 유치가 되죠. 똑같은 말로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자, 이제 정반대가 님비 현상이다. 자, 님비 현상을 또 해석하면요. 첫자 N자가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backyard가 우리 집 뒷마당이죠. 우리 집 뒷마당에 not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낙골당 짓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짓게 되면 동네가 나빠지니까요. 얘는 뭘 말하죠? 개발 기피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보시면 항상 얘가 문제가 돼. 만약 우리 동네에 좋은 시설 들어서면요, 쉿합니다. 왜? 땅값 올라가니까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를 들면 아파트 지기 쭉 있는데 거기다가 정신병은 아니고 예방병 짓는다고 해도 현수막 막 걸어놓잖아요. 왜 하필 왜 우리 아파트 앞에다가 짓느냐고 현수막 걸고 막 반대하잖아요. 주로 이제 어느 지역에 이런 나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결사 반대합니다. 이럴 때 이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은 외부 효과 종료하게 되면 정과 부 두 가지가 있고 좋은 시설은 뭐지? 핀피 현상. 나쁜 시설은 님비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를 알았다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래 두 줄 나와 있죠. 바로 비용과 편익인데요. 비용과 편익이다. 그래서 비용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다음에 편익은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비용과 편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출판사에서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저는 그래프를 다 빼버릴 겁니다. 왜?
그래프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면 가장 공부를 잘하고, 공부는요 단순하게, 오콘의 법칙이겠죠. 어려운 것도 단순하게 알기 쉽게, 그렇게 이해되고 문제 풀려면 더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해하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자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자, 어느 지역이 촌인데 시골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가진 게 땅밖에 없어요. 땅 부자입니다. 엄청납니다. 큰 땅이 있어요. 누구 땅이다? 갑의 땅입니다. 옆에는 이 땅도 갑의 땅이고 모두가 지 땅이야. 전부 다 갑의 땅이에요. 땅 부자예요.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큰 땅에다가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아주 보기 좋게 공원이죠. 공원을 만듭니다. 바로 공원입니다. 공원. 자, 갑은 땅 부자인데 큰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개인 공원, 사공원이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갑이. 지 땅에다가. 그러면 무슨 비용? 사적 비용. 갑이 만들었잖아. 사적 비용. 그런데 자, 이렇게 공원 만들어 놓고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주민 전체는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회적 전체 주민들의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갔대. 따라오셨죠? 그러면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갑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자기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잖아요. 비용은 이제 사적 비용만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익. 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합니다. 편익을 누리죠. 이때 편익은요, 사적이 큽니까? 사적 전체가 큽니까? 전체가 크지. 주민 전체가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합쳐볼까요? 자, 갑이 자기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다. 사적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득은, 편익은 주민 전체가 다 같이 많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를 말합니다. 갑은 자기 돈 들어서 공원 만들었는데 정작 편익은 내가 아니라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전체가 다 좋아지니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기껏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잖아요. 배가 아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드니까 화살표 되어 있죠. 네모. 얘가 또 힘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본대. 배가 아파요. 안 만들어. 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뭐가 되겠지? 적게 만들어. 뭐지? 과소생산입니다. 과소생산. 반복합니다.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보세요. 이거 실패. 원래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적정 생산, 적정히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적게 만들어. 너무 적게 만드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만들어. 이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아. 얘가 바로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고치자. 정부가 개입합니다. 해결하자.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할 적에는요, 이때는 권장을 해요. 어떻게 권장하느냐? 야, 이렇게 좋은 거 공원 좋은데 왜 안 만드니? 일 알고 보니까 갑이 지돈 들어가거든. 지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정부 권장합니다. 야, 너 돈 많이 들어갔지? 너 이 비용 전부 다 정부가 보조해 줄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급하면 얘가 또
병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요, 자, 이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적 병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이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만 나왔다면요, 뭘 떠올려? 비용과 편익이다. 나왔을 때는 항상 공원을 떠올리면서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무슨 비용? 사적 비용. 그런데 기껏 내 돈 들어가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봐. 어떤 편익이다? 주민 전체, 사회적 편익이 커지더라. 예.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해요. 내 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지? 자, 적게 생산합니다. 적게. 이것을 정부가 권장하죠. 보조금 주면서 경비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 외효과는 결국 내 돈 들어가는데 이득은 남들이 많이 본대.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려우신 분들 기부를 해보셨나요? 기부 누구나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내 돈 들어가니까. 기부도 마찬가지죠. 기부. 자, 갑이라는 개인이 자기 돈 갖고 기부를 합니다. 기부하게 되면 편익은 누가 보죠? 어려운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 내 돈이 빠져나가. 그런데 이득은 남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돈 빠져나가니까 기부 잘 안 해. 거의 기부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모두가 정의 외부 효과이다. 이 기부하게 되면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부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 기부 문화가 없습니다. 예, 기부해도요, 기사 보게 되면 어떤 기부지? 자기 친지들한테만. 뭐 어느 그룹에서 1조 원을 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인척들이라. 예,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나는 보니까 거기서 보면 불쾌하더라고요. 미국은요, 기부가 다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역대 기부왕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석유왕 록펠러 들어보시죠. 록펠러가요, 젊었을 때 나이가 27살 때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정유업체 뛰어들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막 온갖 악행을 거듭해서 주변에 주유소를 전부 다 이 합병을 했거든요. 나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결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나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독점적인 석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살 때까지? 55세 때까지. 이때까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행만 거듭, 독점 피해가 너무 컸거든요. 패널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몸이 아팠거든요. 55세 때.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준비하세요. 1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하세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인생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 듣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저 복도에서 어느 소녀가요, 아주 몹쓸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 병에 걸린 소녀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길래 비스를 시켜서 왜 저랬냐 물어봤더니, 회장님, 저 모녀가 병원비가 없대요. 수술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절대 내 이름 밝히지 말고 수술비 전부 다 대주라. 절대 이름 밝히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모녀가, 애가요, 수술 받고 아주 간단하게 나았거든요. 그때 느끼는 희열감이 있죠. 도와주니까. 소녀가 살았잖아요. 이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5세 때부터 드디어 기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인형이 자기 몸에 도는 거지. 1년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이에요. 웬걸 이 사람은요, 병도 나아버리고요. 얼마 동안 살았다? 90세까지. 90세까지. 예.
그래서 록펠러라는 이 설한명은 언제부터 55세 때부터 기부함으로써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지만은요, 정의 외부가 나타나면 뭘 떠올려? 공원.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무슨 비용? 사적 비용. 그런데 편익은 누가 많이 봐? 주민들이. 사회적 편익입니다. 되시겠죠? 요거 떠올리시면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적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소 생산, 적게 생산.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왜 적게 만들어? 권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적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상 절대 안 나와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예요. 다음에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정반대로 자, 남들이 자, 전체가 P가 크대. 그럼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입니다. 똑같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되고요. 사회적 비용, 다음에 편익도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한 적은 꽤 오래됐는데요. 그때 서면에서 한 7년, 만 7년 꼬박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서면 4글입니다. 시내 한복판이죠. 자, 서면 4글이 한복판에 여기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는데요. 그럼 야간 수업 딱 마치고 나오면 밤 10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고 부산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밤 10시 반 학원 밖에 딱 나오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산 시내는요, 길거리 군데군데 이 포장마차가 되게 많았거든요. 포장마차가. 근데 학원 딱 나오면요, 이 포장마차 여기서 뭘 파느냐? 소주하고요. 그 냄새 좀 꼼장해요, 꼼장은. 그리고 지나가면 꼼장고 냄새가 막 불불불 풍기는 거예요. 저는 꼼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냄새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냥.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포장마차. 자, 잘 보세요. 자, 이 포장마차 주인이 초저녁에 리어카를 끌고 와서 꼼장을 굽고 안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이것이 경제활동. 맞죠, 그죠? 그러면 장사합니다.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요.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다 팔릴 때까지. 새벽 늦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결국 새벽까지 자, 소주도 팔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뭐가 남죠? 돈도 벌었지만 이제 빈덩이 덩덩이에서 이제 얘가 남죠. 쓰레기. 그러면 자, 이 쓰레기가 되면요, 지금은 쓰레기는 전부 어지 종량제 봉투 있죠. 그게 다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포장마차 주인은 쓰레기 봉투가 최고 큰 게 100리터. 아마 얼마쯤 하지? 한 3,000원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 담아서 보기 좋은데 버려야 됩니다. 정해진 지금 장소에다가. 근데 요 돈 아끼려고 3,000원. 봉투값. 이거 아끼려고. 서기를 전부 다 담아가지고 뒷골목에, 주택가에,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이때 쓰레기는요, 쓰레기를 무단 투척했잖아요. 몰래 버렸잖아요. 이때 쓰레기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주민 전체에게 아주 불쾌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바로 뭐지?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봉투에 안 담고 바로 이 뒷골목에 주택가에 무단 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보기 싫고 악취가 나, 주민들이 전부 다 이제 피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포장마차 주인은 왜 쓰레기를 몰래 버렸습니까?
봉투값 3,000원 아끼려고. 무슨 비용? 사적 비용 아끼려고. 봉투값 아끼려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더니 누가 치웁니까? 새벽에 이 청소차가 와서, 그것도 월급 받잖아요. 국가 세금 갖고. 그 비싼 그 월급 받으면서 인부들이 와서 전부 다 쓰레기 다 치우잖아요. 엄청난 전체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내 돈은 아끼려고 했지만은 몰래 버린 것이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가시킨다?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럼 패닉입니다. 패닉. 패닉은 누가 봐요? 지만. 포장마차 주인 지만 보는 거지. 지만 이득을 보여. 주민 전체가 냄새나 막 악취가 나, 막 불결해 그냥. 전체가. 자, 패닉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만 이득을 본다? 개인, 반만요. 그래서 개인만 이득 보고 주민 전체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큰 걸 볼까요? 결국 이제 이거 정리하면요. 정리하자면, 자, 부외 외부가는, 자, 쓰레기 또는 환경오염입니다. 이것도 올리자. 결국 포장마차 주인은 지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만 이득을 보잖아요. 이득만 볼 뿐이지 주민 전체가 엄청난 비용과 이렇게 손해가 크더래 말입니다. 예만 들입니다.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는요, 개인만 이득을 봐요. 내만 살지 말입니다. 그 결과 주민 전체가 엄청난 비용과 피해를 보더라. 그런데 개인만 따져놓고 보는 개인. 자, 갑이죠. 개인만 본다면 남들의 죽든지 말든지 내만 돈 벌면 그만이야.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고 보자. 그러니까 이때는요, 무조건 개인 입장은 많이 팔자 하니까 뭐지? 빚내모가 과대 생산입니다. 많이 팔자. 과대 생산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부외 외부 효과는, 자, 내만 살자. 남들의 죽든지 말든지. 내만 배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은요, 많이 생산, 적게 생산. 많이. 예. 얘가 잘합니다.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럴수록 남들은 피해를 더 크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해도 큰데 많이 만들어. 이 자체가 뭐, 자원 배분이 왜곡되잖아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예. 정부는 규제합니다. 규제합니다. 특히 어떤 문제? 환경오염 문제. 쓰레기를 버린다. 강물의 하천에 공해를 뿜어댄다. 오수, 예. 폐수를 흘려버린다. 또 이제 공장에 공해를 뿜어댄다. 이런 것들은 전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자, 여기서 규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해 방지법, 쓰레기를 버린다. 이때는 또 과태료 물지, 벌금도 물고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뭐 많지만은요. 여러분 시험과 꼭 필요한 것은 또 네모되어 있죠. 왜? 잘 나오거든요. 네모도 썰면서 공부하죠. 자주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시험과 관계된 것은 바로 지역지구지입니다. 지역지구지. 꼭 기억하세요. 자, 지역지구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국토기획법입니다. 공부하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자,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주거지역은 쾌적해야 된다. 주거지역에 공해성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이 공장의 이 공해가 피를 엄청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처음부터 주거지역은 절대로 공장을 짓지 마.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공장을 못 짓게 되면요, 공해 문제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주거지역은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지구를 지정해서 주거지역은 공장을 짓지 마 하게 되면요, 이게 처음부터 뭐가 되죠? 바로 부외 외부 효과, 즉 환경오염 문제를, 자, 아예 얘를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지구제 목적은 무엇을 제거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지정합니다. 즉, 주거지구는 공해성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요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책을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정과 부를 많이 묻는데, 딱 포인트는 반에 비용과 편익과 비용 편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산,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공은 떠올려. 내 돈 주고 공을 만들었다. 무슨 비용? 사채비용입니다. 근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봐요. 사실 편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배가 아파. 어떻게 만들어? 적게 과소 생산이 되고요. 반면에 부의 외부 효과는 오로지 내만 생각합니다. 내만 이득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공해를 뿜어대고, 그러니까 주민 전체가 피해가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내만 생각하니까 많이 만들자 과대 생산을 하게 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함부로 용도정만 하지 마, 지역지구제를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자, 책을 보면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 괄호 2번 외부 효과 보시면요. 두 줄 나와 있죠. 외부 효과란, 자, 두 줄 밑줄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이다. 근데 여기서는요, 밑줄은 끊는데 키워드가 빠졌어. 요거 빠졌네, 요거.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나면 핵심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시험은 얘가 출제가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괄호 1번 부의 외부 효과, 괄호 2번 정의 외부 효과다. 그러면 1번 보시면요.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인데 1번 제3자에게 밑줄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손해 밑줄. 손해를 끼치죠. 그런 게 바로 2번처럼 환경오염 문제, 그래서 공장 폐수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러면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를 보게 되면 요거 나왔네. 자, 사적 비용, 사직 비용. 요거 나왔네요. 요거요. 예. 얘만 나왔잖아요. 전부가 안 나오고 얘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부의 외효과는 내만 이득을 보고 남들의 피를 보든지 말든지 다 무시해버립니다. 얘만 딱 나왔잖아요. 그 결과 내만 생각하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 과대 생산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3번 님비 현상 밑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같은 말로 님비 현상이 되고요. 다음에 괄호 2번 정의 외부 효과는 1번 제3자에게 밑줄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이익 밑줄. 2번 보시면요. 뭐 많죠. 뭐 과손과 양봉업자 서로 윈윈이잖아요. 또는 방금 읽듯이 뭐 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화살표 내려갑니다. 그러면요. 자, 또 비용 나왔죠. 비용 보기 요거잖아. 비용만 나왔네, 요거. 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갔고 주민 전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다 같이 연계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지? 바로 과소 생산이다. 과소 생산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핀피 현상 밑줄. 같은 말로 핀피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절 토지 정책이 나오는데요. 토지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 그러니까 1월달부터는요. 요 설명을 빠짐없이 다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보도록. 지금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문제가 뭐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 것은 경제적 경영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다? 외부 효과 문제. 그래서 외부 효과까지 설명을 쭉 다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정책의 입문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죠?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제4장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입문이 있죠. 투자론 입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